이제는 우리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이 소사이어티 거기에는 피부색도 상관없고 뭐 언어도 상관없고 국적도 상관없고 이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우리야. 당연하죠. 예, 네. 라는 개념으로 좀 개념 구분을 약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깜짝이야. 누구세요? 아, 이런 곳이군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저희가 사실 뭐 이 달순의 라이브에 말이죠. 간판 같은 프로그램, 네. 레드제민. 일단 100회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박수. 정말 이 정도면 이제 고인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출 수술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100회로. 그럼요. 그럼 100주 했죠, 100주. 2년이요, 2년 반.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좀 더 플러스 더 해보자. 더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레드제민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예. 레드제민 플러스 이거서 더하기를 할 분은 대한민국에서 이분밖에 없지 않겠냐. 없다. 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죠? 네. 진짜 이 축구를 빗대서 축구의 사회학, 축구의 인문학, 축구의 모든 것 이게 이분밖에 없어. 자, 현직 교수님. 진짜 교수. 성공회 대학교 교수님 정윤수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성공회에 대해서는 어떤 걸? 제가 성공회대의 대학원에서는 문화대학원 교수로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에서는 옛날 표현으로 이제 신방과. 신방과인데 요즘 다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뭐 문화 컨텐츠 학부 막 이렇게 바꿔가니까 옛날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신방과 교수구나. 문화대학원에 있고. 근데 제가 길어졌을 죄송한데요. 때, 예, 좀 짧게 좀 얘기했나? 나 졸 뻔했어. 아, 여기가 아니, 뭐 하냐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포부까지 다 설명을 해요. 여기가 사람들 안물 안궁인데 막. 여기가 험하구나. 큰 타이틀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다문화 시대. 한국 축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게 이제 큰 타이틀이고 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런 거죠.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시대로 완전 들어오지 네. 않았습니까? 제가 현재 통계청을 뒤져봤더니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다문화 인구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115만 명이래요. 네. 100만 명이 넘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네. 예. 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올해 보니까 소년체전에 이제는 외국인을 참가를 처음으로 허용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소년체전 이런 거는 그냥 뭐 그 도 나눠가 지자체 나눠가지고 그래서 경기도 대표, 제주도 대표 그냥 당연히 뭐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 그 뭐 외국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다며요.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정체성을 인정해서 그냥 나오게 하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하고도 걸리겠죠. 또 하나 요새 이제 그 실제로 인구 감소가 되니까 운동부 축구부를 포함한 운동부가 해체가 잇따르고 있답니다. 맞아요. 애들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두 분에게 오늘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다문화 시대에 큰 틀로 한 번씩 한국 스포츠, 한국 축구는 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런 큰 변화의 시대. 크게 던진 거에 바로 즉답만 일단 드리면 네. 이거는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다가오고 있는 이미 다가온 현실의 문제다. 여기서 제도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관성을 잘 슬기롭게 리빌딩하는 그런 시대가 왔지. 이걸 과거로 못 들어간다. 엮진 안 된다. 인구 구성 자체는 그 산업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뒤흔드는 속에서 축구나 스포츠의 개념, 가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과 인정, 제도화 이거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 흐름이다. 네, 네. 오케이. 당연히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에 존재했던 직업이 이제는 없어지고 과거에 없었던 직업이 지금 생기고 뭐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거창한 표현을 써서 진화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축구는 우리는 항상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떠들었던 것 중에 그 일맥상통한 코드가 있었는데 축구는 사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되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아, 사회 안에 들어있다. 예. 그러니까
사회의 일부 기능으로 부품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는 동쪽으로 가는데 축구는 서쪽으로 갈 리가 없거든. 사회는 계속 앞으로 가는데 축구가 혼자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우리가 협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화를 우라통을 터뜨리는 것도 약간 그래 보여서 그러는 거잖아. 사회는 뭐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는데 왜 협회는 시속 15km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는 그나마 협회는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과거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계기마다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있었고 최근에 세징야 선수도 뭐 한 번은 좀 기사화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축구 쪽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모색을 해보려고 담론도 펼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었는데 대한축구협회보다 훨씬 심각한 기구와 조직이랄까요? 대한체육회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축구를 포함하지만 축구를 별도로 하더라도 네. 엄청난 선수와 제도와 한 해 4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와의 관계 맺기를 계속 차단하고 있어서 사회 격렬한 변화, 지금의 다문화 또 외국인 분들의 급증 이것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이해라든지 스포츠가 가지는 어떤 다양한 가치라든지 이런 걸 계속 차단하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문화 얘기를 할 때는 결국 이제 근본적으로는 다름에 대한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문제까지도 가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유독 보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건 두 분 다 이런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으니 당연히 그거를 안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유독 다른 분야보다 스포츠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게 되게 약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특히 스포츠라고 해도 그것도 좀 이제 요즘 현상하고 안 맞아요. 이미 다른 종목들은 외국인 귀화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종목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축구라고 딱 특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일단 그렇고 축구 쪽에서 그렇게 계속 보수적인 얼굴이 계속 드러나는 이유 뭐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단일민족이라는 그 절대 가치에서 살았잖아요. 배우고. 맞아, 참 오랫동안 받았어요. 네. 단일 우리는 백일민족, 백일민족, 단일민족이에요.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가고 외국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저것 이제 책도 읽고 하면은 거기서 제가 맨 처음에 영국에서 민족하고 국가하고 단어가 있는데 그걸 구분을 못했어요. 저조차. 그러니까 칠판에 네이션하고 스테이트라고 딱 쓰고 야 이게 뭐고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뭘 똑같은 거잖아. 우린 단일 민족이 단일 국가였으니까 네. 똑같은 거잖아. 개념이. 네. 근데 네이션은 민족이고 스테이트가 국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을 봐서 알다시피 유럽은 한 국가 안에 한 민족이 한 언어를 쓰는 국가가 되게 드물어 거의 없어. 거의 없죠. 거의 그렇지. 없어요. 네. 막 그러니까 국경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50년마다 국경선이 네, 다 맞아요. 달라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 멀티컬처럴, 멀티레이셜 뭐 이런 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원래야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국가, 민족, 언어 다 똑같아야 돼. 이게 대한민국이야. 축구 당연히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에 갑자기 왜 피부색이 다른 친구가 들어와? 거기서 굉장히 밑에 단에서부터 좀 저항감이 벽을 치고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들의 구성과 우리의 구성이 다르다. 유럽의 구성과 우리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 태도가 다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야,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진지해. 이게 아니 이게 내가 못 따라가겠어. 아니 용어들을 잠깐 죄송한데 형, 애들 형 죄송한데 왜 이렇게 오늘 영어를 많이 써요? 아니 교수님 나왔다고 의식하는 것 같아. 내가 막 따라가려고 했는데 막 무슨 멀티컬이 어떻고 막 예, 어쨌든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예, 예. Next.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는 국민의 3대 요소 해가지고 국가의 3대 요소에서 주권, 국민, 영토, 아,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어요. 근데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이 제일 중요하죠. 한반도도 있고 한국인도 있지만 주권을 일본이 가져가면 국가가 아닌 거니까 이 세 가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연구에 의하여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최근에는. 최근이야 봐요. 벌써 30년 이상 된 건데 바로 문화적 동질성. 그러니까
하나의 영토에 하나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주권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막 뒤섞이고 이주도 있고 난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디아스포라나 이주나 이런 거에 있어서 모여 살다 보면 내가 이 나라 국민이라는 동질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한 거예요. 매개가. 그게 언어이기도 하고 국사책이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문화적으로 강했던 것은 축구였어요. 축구를 통해서 내가 이 도시 사람이고 이 나라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건데 신생 독립국가일수록 특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나서 런던 올림픽 나가려고 길을 쓰고 나갔습니다. 48년. 네, 그 몇십 시간 거쳐서 런던 올림픽에 가야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에 코리아하고 들어올 때, 신생 독립국가 새로 탄생했네 이런 거고 현장 중에 너무나 많이 하셨지만 태극기 올라갈 때 뭉클하고 경기 약간 루즈했을 때 대한민국 소리 나오면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10년, 20년을 가면 단지 운동할 선수들이 부족하다라는 체육계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우리와 함께 이 한반도에서 이미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포츠를 통해서 한국인이 되고자 이걸 떠나서 이 땅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해왔는데 축구할 때는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중으로도 빠져 있고 선수로도 빠져 있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살림살이 새로 했고 애도 낳았고 애는 잘 크고 있고 한데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를 발전시킨다를 떠나서 일부 유럽 국가 최근에 프랑스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적 소요도 나올 수 있어요. 사회적 소요도 나올 수 있고 개토 현상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스포츠 특히 축구를 통해서 함께 존중하면서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자 해서 유럽 축구연맹에서 경기할 때마다 리스펙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우리는 이미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외국인 비중이 5%가 넘어가면은 그 국가는 다민족 국가다, 다인종 국가다라고 그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4.98%야. 4.89%인가 98%인가 그래. 좀 있으면 되는 거네. 그냥 거의 그냥 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우리도 다민족, 다인종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 막 언어도 이 언어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 한 20-30년 지나면. 그러니까 마치 지금 벨기에가 어디는 독일어 쓰고 어디는 프랑스어 쓰고 네덜란드어 쓰고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 그런 게 일단 보도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국인이 인종차별 당했다는 뉴스는 나오지만 한국 안에서 어떤 홍길동 씨가 외국인 노동자 인종차별 했다는 뉴스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프랑스가 지금 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있으니까 프랑스를 얘기를 하면은 파리가 있고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데를 이제 방리우라고 해요. 파리가 있으면은 파리 안에 못 들어가. 돈이 없고 뭐 교육 수준도 안 맞고 소득 수준도 안 맞아. 그래서 언저리에서 이렇게 방리우라는 영역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파리는 1구역, 2구역, 3구역 하는 그런 하나의 구역이군요. 그렇죠. 그 유명한 생드니 경기장도 거기가 방리우야. 이걸 왜 두 분 다 똑같이 하세요? 나만 몰라? 나만 까막눈이야? 너희들도 모르잖아. 근데 방리우 문제를 보면은 방리우의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파리 평균에서 몇 프로 이하, 대학 진학률 몇 프로 이하, 취업률 몇 프로 이하 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프랑스 애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비슷하게 갈 조짐이 보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마동석 그 영화 범죄도시. 그거 나온 이후로 확 퍼졌지만 대림동 같은데 안산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거는 보도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앞에 우리 일인데 우리 일이라고 인지를 안 해. 우리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이 다문화 문제가 그 자체로 우리가 풀어가거나 함께 공존해야 될 사회적 이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 이걸 A와 B라고 하면
A도 중요하지만 A를 투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 폐쇄적인가, 얼마나 우리 의식에 젖어 있는가. 사실 이 우리라는 공동체성도 한 4, 50년 전에 막 그 신생 독립국가 때 문화로 동질성 하려고 막 과도하게 갖다 붙인 거 많거든요.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죠. 네, 그리고 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뭐 백의 민족, 단일 민족 이런 것도 역사의 실체와는 다소 좀 무관하게 신생 독립국가의 힘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슬로건에 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다문화, 뭐 기화, 이 구체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 사회의 문제를 투영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또는 중요한 이슈다. 프랑스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음바페 기자회견 보셨죠? 네네네. 아주 절실하고 사태의 전국을 찌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뭐 네. 그 프랑스 선거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극우파가 득세하자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켰고 7월 7일 날 총선을 하는데 이대로 그대로 여론이 진행되면 극우파 인민전선이라고 하는 르펜 쪽에서 이제 르펜을 왜 알아? 마린 르펜 네. 여기서 했어. 이 달신의 채널에서 이 이제 했었다고. 될 수 있는데 이걸 축구와 연관하면 그 아버지가 되는 장 마리 르펜이 98년 때 우린 프랑스 월드컵 막 열광할 때 프랑스는 이 문제로 득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장 마리 르펜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르펜이냐 지단이냐 선택해라. 아, 그 르펜이 그거 한 사람이군요. 우리 프랑스 대표팀에 저렇게 백인이 너무 적다고. 그럼. 백인이 너무 적다고. 백이 높고 그러니까 이 다문화 이른바 오늘 얘기로 하면 다인종 다문화 계열은 다 프랑스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단도 알제리계니까 그래, 아니고 마그레브 뭐 국가다. 패트릭 비에이라 뭐 그 후에 앙리 뭐다 뭐 2002년대도 그랬죠. 뭐 가나 출신이고 세네갈 출신이고 알제리계 출신이고 하니까 지금은 더하죠. 음바페 선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근데 이 선수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배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인데 우리와 역사적 배경이나 인종 구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때 자크 에메자케라는 감독이 있어요. 에메자케 감독이 그 장마리 르펜한테 한마디 했어요. 너 일이나 잘해라. 왜 감독이 선수 선발하고 감독이 지네딘 지단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놨고 추후에는 막 앙리라든지 비에이라든지 필요하면 이렇게 놓는 거고 감독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정치나 똑바로 해라 그랬어요. 그때 서 있었던 주장인가가 디샹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감독이에요. 네. 지금 프랑스 대표팀 감독인데 이 디샹이 바로 음바페를 옹호하면서 지금 7월 7일 날 선거 있는데 우리 잘해야 된다 진짜. 이러다가 프랑스 가치, 공존의 가치, 연대의 가치 다 사라질 수 있다.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다문화 다인종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현실적이지만 저는 나중에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문제가 축구장을 통해서 투영될 수 있고 축구장이 더욱더 난폭해질 수 있고 축구장이 훨씬 더 사나워질 수 있다. 이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열고 다양한 제도, 다양한 인식 변화 지금 탑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사실 세징야 왜 귀에 안 돼요?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축구라고 하는 게 유럽 사회에서는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어쨌든 다인종, 다문화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걸로 묶어내려면 하나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축구였다. 네. 그래서 축구를 더 많이 몰입하게 됐고 축구를 통해서 서로를 다름을 좀 받아들이거나 존중하는 방법들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 귀하라고 하는 것 혹은 다른 어떤 인종에 대해서 다인종이 국가대표를 형성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기도 하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거는 우리도 결국 축구를 그렇게 활용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던 건가요? 아니면 그 받아들이면 어떤 걸림돌이 있는 건가요? 우선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죠. 인식. 그러니까 유럽은 19, 20세기에 좋든 싫든 막 섞여 살다 보니까 옆집에 알제리계도 살고 앞집에 뭐 튀니지계도 살고 나도 그들과 비슷하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힘들게 프랑스에서 사는 가난한 계층이고 내가 뭐 프랑스에서 백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인종 문제보다는
이게 계급의 문제랄까, 경제적인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저 친구들이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는데 뭐 인종 다르고 경로가 다르다고 서로 뭐 싸우고 배척할 게 뭐가 있냐 하면서 나름대로 1,200년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지 20-3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내내는 좋든 싫든 간에 단일민족 신드롬 속에서 북이선양으로 태극기 올라가고 대한민국 했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넘어갈 때 인식의 변화가 우선 있어야 되는데 인식의 변화는 사실 지금 댓글에서도 볼 수 있고 사회적인 여론으로도 충분히 환기는 됐다고 봐요. 근데 더 예를 들면 이제 당구 같은 거 할 때 피아비 선수가 당구 LPB에서 스롱 피아비 선수 할 때 우리가 막 박수 치잖아요. 예, 함께 살아가니까. 대한민국 여자 챔피언. 막 박수 치고 그러는 것처럼. 근데 이미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인식은 사실은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대림동이나 안산 얘기하셨지만 제 고향이 경북 풍기 산골 오지인데 거기 농사 짓는 곳이에요. 가보면 한 몇 해 전부터 그 가게 이름이 다 아시안 마트라고 다 쓰이기 시작해요. 맞아. 아시안 마트. 아시안 마트. 아시안 마트. 중국 재료 맞아. 네. 왜냐하면 농사를 그분들이 다 짓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짓고 있고 뭐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이런 얘기하면서 좀 그렇지만 어제 큰 사고에서도 맞아요. 외국인들이시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우리의 산업, 우리의 농업 자체가 다 그분들 없으면 안 돌아가는 상황으로 됐어요. 이럴 때는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지금은 되는데 제도 인식은 변해가고 있다 그래도. 제도는 늘 좀 천천히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에 물이 완전히 끓어야 제도라는 라면을 얻는 건데 이게 제도 물은 팔팔 끓고 있어서 제도를 변화시킬 라면을 빨리 넣어야 돼요. 이게 넣을 때가 됐는데 이걸 늦게 넣게 되면 사회적 트러블이 생기고 소요가 생기고 사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는 이른바 한국인이 아닌 그분들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에 의해서 한국인들끼리 생길 우려가 있어요. 사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한국에서 정착해서 한국인화해서 함께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교란된다. 한국 사회. 그래서 20세기에는 하나의 단일성에 의한 어떤 그 집단 정체성이 있다면 지금은 다양성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니까 저는 이제는 이제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체육회에서 미비된 규정이나 제도가 있으면 빨리 바꾸고 기화의 조건도 일반 기화 있고 특별 기화 있고 뭐 복잡하게 많지 않습니까? 특별 기화의 어떤 조건들이 있고 한데 이것을 좀 더 완화하고 더 많은 선수들이 저는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이슈로 얘기하자면 아주 잘 뛰는 선수가 와서 우리 20대 선수들의 자리와 경합하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뛰어나니까 바로 우리가 공격수로 쓴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랬는데. 근데 저는 때려오는 건 그렇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다문화 가정 속에서 성장해서 지금 13살 됐고 14살 됐고 18살 됐고 이런 선수들이 아주 아무 불편함 없이 각급 리그에 참여하고 그중에는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소년체전에서 참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올림픽 월드컵으로 5년 10년 이내에 다 들어와야 된다. 단계적으로. 네, 그런 조건들을 계속 바꿔야 된다. 지금 당장은 선수들 그 외국인 쿼터 문제라든지 한 팀이 보유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돼 있고. 맞아요. K리그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제한된 숫자 내에서 경기를 당일 뛰는 선수도 사실 조금 조정하지 않습니까? 다 뛰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한국인 선수들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신 것인데 그렇죠. 당분간 그렇게 유지하더라도 이 한국에서 성장하고 또는 한국으로 국적을 취득해서 최소 몇 년 이상을 가졌던 유망주들은 그런 문호를 끊임없이 열어야 축구 문화도 발전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뭐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도는 최소한의 인식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인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제도를 바꾸자고 했는데 진짜 그 정도로 우리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귀하 선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우리는 어떤 케이스를 떠올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애국가도 부를 줄 모르는 외국인인데 축구만 잘해서 띡 오는 선수만 딱
생각이 나요.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맞아 그런 게 네. 떠오르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2세, 3세 맞아요. 예. 이 친구들은 국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한국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야 최소한. 이런 친구들이 한국 축구 제도권 안에서 축구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프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 선수까지 발탁이 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거는 우리는 잘 생각을 못해. 케이스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인식 이 자체가 우리가 여러 좀 눈과 귀를 열고 우리 안을 바라보면은 좀 많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이돌 그룹들 안에 외국인 member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며. 근데 그렇다며. 우리는 그 아이돌 멤버들을 보면서 예능에 나오고 노래 부르고 딱 보면 외국인이다 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아이돌이다. 이쁘네. 와 귀여워. 이렇게 생각. 마찬가지로 축구 선수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초, 중, 고, 유스 다 다니고 예를 들어서 프로 계약을 해서 뭐 국가대표팀 여기 태극기 달고 애국가 불러. 그 모습을 보면은 만약에 그런 친구가 들어오면은 우리도 이질감을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제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제도도 K리그도 이제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를 제도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겠지만 어쨌든 제도는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한국 축구 골든에이지 이런 거 얘기할 때 낭비되는 재능 없어야 된다. 우리가 못 찾는 재능 없어져야 된다. 이 맥락으로 이 귀하 선수라든지 외국인 선수라든지 다문화 선수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우리가 아깝잖아요. 우리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국 축구 앞으로도 계속 잘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면은 최대한 우리 그 네트워크망에서 발견이 되지 않거나 빠져나가는 친구들을 최소화시키도록 제도를 최대한 빨리 바꿔 나가야겠죠. 얼마 전에 그 축구가 아니지만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하고 가맹 종목 단체 한 60여 개 설문조사를 했어요. 바로 같은 이런 이슈로. 그때는 한 20여 개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반대는 아니에요. 시기상조다. 더 인식이 좀 확산되고 국민들이 좀 동의할 상황이 필요하다. 근데 한 20개 가까운 종목 단체나 특히 종목의 특성상 선수 자체가 없는 그런 종목의 경우에는 이러다간 대한민국 스포츠 망한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망한다. 그러니까 뭐 여자 농구 대회, 여자 중학교 농구 대회를 하면 5명을 못 채워요. 그래서 그냥 반에서 키 큰 선수 있으면, 키 큰 학생 있으면 오늘 오후에 잠깐 나와줄 수 있냐. 그래서 5명이 출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명이 이렇게 코트에 서서 좀 민망하겠죠. 쑥스럽고 공 만져본 적 없으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경기는 3명이 하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오는 정도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산하에서도 씨름협회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참여를 완전히 열어야 된다. 이렇게 종목마다 차이는 있어요. 매우 현실론 네네. 거네요. 근데 축구는 뭐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다른 비인기 종목에 비하여 인구도 많고 아주 제도의 어떤 그 사다리 또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긴 하지만 이 사이즈의 유소년부터 각급 대회가 과연 유지될 것이냐라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유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수준 있고 아주 상향 평준화된 어떤 미래지향적인가 그러진 않기 때문에 다들 참여하고 문호 열고 이건 뭐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보면 자 교수님 저기 레드 형 이제 그만하고 웃겨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뭐 단일 민족이나 이런 건 다 이제 일종의 프레임이었으니까 다들 알겠죠. 저 어느 순간 크면서 고등학생 때인가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엉덩이에 있는 게 몽고 반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몽고는 나라잖아요. 나씨 왜 단일 민족인데 왜 몽고 엉덩이가 나한테 있지? 아이씨가 아니구나. 점점 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장동건이나 공유나 같은 민족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방송국에서 바꾸던 그분들 아니야. 원빈 나랑 같은 사람 아니야.
우리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도 예전에는 혼혈이면은 여기서 태어나도 군대를 못 갔어. 근데 이제 가요. 군대 가야 돼, 걔네도. 우리도. 그렇지. 이제 예. 그렇지, 많이 바뀌었지. 지금 예. 바뀌었지. 피부색이 다르고 뭐가 다르다고 해서 뭐 너는 한국인 아니니까 뭐 군대 못 가 이런 거 아니라고. 당연히 가요, 지금도. 지금 이제 이 친구들. 그래서 굉장히 보이는 눈에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현실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인식의 변화 속도를 빨리 하려면은 제일 좋은 게 제도거든요. 일단 제도를 먼저 바꾸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가야 되고 잠깐 또 3,000%로 빠지면 근데 우리나라가 뭔가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면.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막 늘었어요. 근데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외국인은 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구 주는 만큼 외국인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거는 외국인 더 많이 오고 땡큐 베리 멋지네. 노동력도 뭐 다 해결해 주고. 그런데 인구는 왜 줄어? 라고 하면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저출산이 왜 심각해져? 사회 경쟁이 너무 치열해. 사회 경쟁이 치열하면은 서로 혐오가 또 커져. 이러면서 또 저출산이 오는 거잖아요. 생물학적 진화의 예. 점이죠. 그 와중에 또 우리나라는 자꾸 눈 뜨니까 선진국이 되어버렸네? K-드라마, K-아이돌 전 세계에 퍼져나가네? 그러면은 여기 있던 국뽕이 또 빵빵 터지기 시작하네? 이게 뭔가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안 좋아, 지금. 그 국뽕을 다양성으로 더 국뽕화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양성의 동질성이라는 게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20세기의 국압을 버리면 돼요. 여러 사람이 섞이는 한반도,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한반도. 조상을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조금만 찾아가 보면 저 캄보디아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핀란드로도 가고 영국으로도 가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한국에 태어났거나 한국에 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같은 한국인. 근데 그게 네. 감성적으로 쉬운 점은 전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는 저는 건 그 허들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은 사실 네. 논리적으로는 로직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대로 아까 제가 뭐 봤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저기 중국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여기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런 감정적인 그 허들이 높죠. 이게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야 넌 옳지 않아 시시비비하고 그럴 수 다른 없죠. 결이거든요. 예,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길이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내일 제도 바뀌면 다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어떤 종목에서 가령 그 올림픽에서 탁구 선수 중국에서 많이 기여해 왔거든요. 그때 우리 아무런 구김살 없이 박수 쳤어요. 아 예전에 자오지민 맞나? 그건 너무 옛날이고, 그건 너무 20세기고, 지난번 도쿄올림픽에, 현 올림픽 대표팀 에이스가 최근에도 있었어요. 뿐이에요. 그때 우리가, 야, 이거 애국가 부를 줄 알아? 막 이렇게 안 했거든요. 같이 동메달도 따고 뭐 따라고 막 응원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허들 높아요. 높는데, 한꺼번에 이거 못 넘어요. 이렇게 넘고, 이렇게 넘고, 이렇게 넘다 보면, 9시 뉴스에 해프닝 정도로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였어요. 스테이트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되게 뻔하게 많이 듣는 게 요즘은 이동통신이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전화하면 전화 받고 국경선도 무의미해지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밸류체인도 한 나라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쫙 펼쳐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국경선 딱 그려져 호랑이래 이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이 소사이어티 거기에는 피부색도 상관없고 뭐 언어도 상관없고 국적도 상관없고 이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우리야. 당연하죠. 라는 개념으로 좀
개념 구분을 약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 인식의 틀이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예전에 우리 그러면 사실 옛날로 더 가면 단일 민족 우리. 근데 그 우리가 어떤 네. 거냐? 아까 그 이제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사건 사고 많다. 댓글 아까 엄청 쓰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조절하거나 최소화할까 해야 되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치르는 극악한 사건과 사고를 보면 여전히 극악한 사건과 사고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이 치르고 있어요. 이 문제를 외국인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로 이렇게 치환해서 한국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근데 이건 그게 바로 사회 문제니까 르펜이 하고 있는 짓이야 지금. 그래서 음바페가 싸우고 그래서 있는 거니까. 음바페가 그러는 거고. 다시 그런 아까- 얘기를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야죠. 사람 확증 오류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 내 감정과 논리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네. 제도 문제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90년대에 보스만 편결이라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레드제민의 일회가 그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당신은 보스만에게 감사해야 한다. 시대에 정말 보스만 편결 하나로 지금 우리가 아는 유럽 축구 시장이 글로벌화되고 하나의 시장이 되고 선수들이 막 이동했지 그것도 않습니까? 맞네. 예. 야 이거 얘기하다가 야 이거까지 이 논리까지 갈 줄 몰랐다. 야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요 한 2, 3년 내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케이스에 속하는 어떤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나 한국의 법에 제소할 날도 올 것이다. 내가 이 조건과 이 정도를 다 지켰고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든 K리그가 됐든 한국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진 때문에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제도가 사라지거나 했으면 인권적인 피해를 받거나 이걸 구제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감정의 허들이나 동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은 쉽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쉬워도 당장 그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 허들이 있죠. 쉽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게 약간 질적인 변화를 네. 가져가는 그게 바로 사건이 되는 거죠. 100도 끓어서 라면을 넣는 그 순간이 바로 제도가 순리적으로 안 바뀌면 법에 의하여 바꾸라고 확 내려지는 순간이 2, 3년 내에 다가온다고 봅니다. 야 다문화 얘기하다가 보스만 판결로 넘어갈지 난 진짜 꿈에도 몰랐다. 근데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댓글 그런 거 원래 보니까 레드잼이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 축구를 되게 다양한 역사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만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가 되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워딩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 한국 사회를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로 분출시키는 사건이 두 개가 있대요. 단일 사건이 이벤트가 첫 번째가 선거 대통령 선거 두 번째가 월드컵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는 에너지를 분출하는 방식이 다르대요. 대통령 선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빡 터진대요. 그죠? 얼등 굉장히 뭐 갈등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대립도 하죠. 근데 월드컵은 하나로 모여서 빡 분출하죠. 그래서 축구가 월드컵이나 축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 에너지를 모으고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힘이 되는지 수단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저는 이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축구만큼의 우리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아까 교수님이 이제 한번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더 필요성이 더 많아진다는 건 현재도 지금 다문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네. 이 흐름은 아무래도 더 가겠죠. 우리는 저출산이 가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필요한 상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의 국가나 하나의 사회로 만들려고 한다면 분명히 묶을 수 있는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를 묶을 수 있는 매개는 뭘까? 그럼 여전히 축구죠. 축구죠. 축구예요. 축구예요. 네. 여전히 축구인 것 같아요. 동두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그 역사와 문화를 잘 너무 아시지 잘 않습니까? 알죠. 어떤 스포츠 액티비스트,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 재생, 사회 관계망 형성을 열심히 하는 활동가가 동두천에서 스포츠, 특히 축구를 통해서 그 다문화 아이들, 아예 이주 노동하러 오신 분들, 또 한국의 조기 축구회 분들 뒤섞어서 축구로 계속 만나고 있어요.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평소에 일이나 학교에서는 아, 저 친구 뭐지? 불편하고 어색하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단일민족 신화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 작은 허들도 못 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학교 수업에서 자, 다문화 친구 자기소개하고 우리 한국인 친구 자기소개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거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 오후에 축구 한번 하면 동의해요. 패스 뭐 야, 너 잘했어. 너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지 하면서 서로 말 섞고 하다 보면 이 10대 아이들한테는 그냥 동네 친구예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친구 누구야 놀자처럼 그걸 구분해서 놀기 시작하면 놀 친구도 없어요. 그 친구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다. 그 친구한테 너 애국가 부를 줄 알아?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살짝 그 얘기가 그 두 분이 한참 얘기할 때 말이죠. 저희 우리 채팅창은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무슨 뭐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막 서로 막 날리고 있었습니다. 예. 괜찮아요. 그 여러분들 의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간단치 않아요. 그래 정답 없어요. 예, 네. 이게 진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간단치 않은 게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행동 양식까지 포함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그 판단 그리고 판단에 따른 나의 행동 양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포함하는 게 인식인데 이 인식을 우리가 어떤 단일민족 프레임이건 뭐건 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요. 논리적으로도 안 쉬울 뿐더러 감정적으로 이거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건 좀 그래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할 만한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재미로 가면 이길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대표팀에 이제 막 브라질이나 막 뭐 이런 용병들 좀 많이 저는 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좀 크게 보면 이게 앞으로 그 지금 한국 스포츠나 축구의 존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진짜 선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인상적이었던 거는 예를 들면 레드 형 같은 경우는 라고 하는 인식을 한번 좀 바꿔보자. 이거 되게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나 지향해야 될 것을 이제 다양성을 통한 하나의 어떤 이 공동체로 한번 지향을 해보자. 이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뭐 그냥 하나로 모든 생각들을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아니죠. 다르게 받아보는 걸 우리 하나라고 생각해보자. 네. 요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